네, 이거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이번 단어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했던 정확히 말하면 미분보다는 극값, 물론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했었던 거지만 그 극값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하는데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뭐를 찾자는 얘기냐면 실근의 개수를 찾자라는 게 목표고요. 부등식에서는 뭐를 찾자는 얘기냐면 부등식 자체를 증명하거나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어떤 상수의 범위, 이런 것들을 찾는데 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건 뭐라고? 극값을 많이 활용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과서는 3차 방정식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2차 방정식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물론 최고차 개수는 0이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 우리가 활용했던 게 바로 뭐였죠? 판별식이었죠. 판별식. 그래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에 따라서 실근이 2개다. 요거는 실근 하나 중근이다. 요 놈은 실근은 없고 뭐만 존재한다? 허근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리고 판별식을 주어진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놈의 부호를 찾는 건데, 그럼 얘의 부호에 따라서 왜 실근이 이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 근해 공식은 언제 배웁니까? 판별식 언제 배워요? 중3 때 배우죠. 중3 때 처음 배웠을 때 왜 판별식이 이런 의미를 갖느냐를 아마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 주셨을 거야.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지민아, 요 판별식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왜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순히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 주어진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판별식이죠. 따라서 요 놈이 양수일 때는 근호 안에 양수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란 얘기고, 이 전체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근이 하나만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허근이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방정식 말고 함수에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함수에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나는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바로 x축과의 뭐가?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왜냐면 x축이라는 놈 자체가 y가 얼마일 때? 0일 때니까 이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그게 이 방정식이 되고, 그때 x값이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 된다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2개다, 또는 접하면 1개다, 만나지 않으면 방정식의 개념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함수의 의미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y는 a에 x 플러스 2a 분의 b 제곱, 그리고 뒤에 붙는 게 헷갈려. 마이너스, 나 뭐 헷갈리려고 그래. 뭐가 되더라?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요 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누구겠어? 꼭지점의 x좌표는 뭐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일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래로 블록한 폼을 쓴 기준으로 보면 a가 무슨 값이 될 테니까? 양수값이 될 테니까 요 a가 양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요거죠. 요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판별식이잖아. 꼭지점이 바로 판별식을 가리키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폼을 써내 꼭지점에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라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고, 요 꼭지점이 0이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고, 꼭지점이 양수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을 테니까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즉, 요 놈이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 존재할 테니까, 아래에 존재할 테니까 x축과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건 마이너스, 만약에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그래서 판별식의 의미하고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2차 함수도 역시 극값이 존재할 거야. 그런데 보자. 극값 중에 뭐만 존재하겠어? 이 경우 극소만 존재하겠지. 그리고 극소값이 사실은 뭐하고 똑같겠니? 꼭지점의 y좌표하고 똑같겠죠. 그게 극소값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쟤를 한번 미분을 해볼 거예요. 요놈 이차함수를 미분해보면 2ax 플러스 b. 극값은 요거 미분한 요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고, 그게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놈을 x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y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무슨 값이 된다고요? 극소. 이게 극소값이 돼서 극소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작으면, 극소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면 당연히 이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극소값이 만약에 0이면 여기에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일 테니까 x축과 접할 거고, 극소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이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판별식하고 부호가 반대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진다고. 자,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겠어?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안 파도 우리 판별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깊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이 개념이 그대로 어디? 3차와 4차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누구? 이 극값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여서 어떤 3차 방정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요 놈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3차 함수의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똑같이 식을 공유하고 있는 3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요 놈의 실근의 개수는 결국은 함수에서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x축과의 교점의 의미가 될 거잖아.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만날 수 있는 3차 함수가 만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 제일 무난한 거 이렇게 생겨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형태겠죠? 근이 어디 여기 요게 근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어떤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을 거냐면, 요렇게 한 점에서든 접하고 요렇게 되는 놈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이 접하는 건 여기서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접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있어요. 물론 요 놈도요. 어떤 형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경우는 뭐예요?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고요. 이거는 오직 한 개의 실근만을 갖는 경우겠지. 3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실근 한 개는 갖게 마련이에요. 그건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물론 3차 방정식을 이게 전부 상수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문제는 그게 아닐 거라고.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요놈이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뭐 누구의 범위, 누구의 조건, 뭐 중근을 가질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볼 거라고요? 극값의 관계를 볼 겁니다. 지금 극값을 갖는 두 개의 x좌표를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 경우에는요,
극대인 F알파는 어떻게 되고? 양수일 거고, 극소인 F베타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왔다가 그 값이 만들어질 테니까 양수 같다, 음수 같다. 물론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 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극값에, 글씨가 너무 작나? 지금 좀 칸에 맞춰서 쓰려고 했더니 작아졌네요. 두 극값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야. 다르다. 두 극값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극대와 극소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누가 당연히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겠지. 큰 게 양수고 작은 게 음수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누구를 대입할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극값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요 두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근을 갖는 경우도요, 뭐를 확인할 거냐면 극값을 확인할 건데 여기는 여기가 극대겠네요. 여기가 극소겠죠. 근데 이때 극소값이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는 거겠지, 접하면. 반대로 이때는 극대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뭐 극소가 어딘가 있을 거야. 즉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극값 중 하나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근을 갖는 경우,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는 이 경우는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립니다. 0이 돼버려요. 자, 다시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네. 자, 당연히 좋아.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요런 경우입니다. 요 경우 볼까요? 위의 경우는 극대가 양수야, 음수야? 극대, 음수죠. x가 아래에 있으니까. 극소, 역시 음수죠. 요 경우는 극대, 양수고 극소, 양수야. 무슨 얘기야? 요 경우는요,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개의 극값의 부호가 어때요? 같습니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죠. 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뭐가 되게 돼? 양수가 되게 될 거라고. 마치 어떤 느낌하고 비슷한 거야? 판별식의 느낌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뭘 갖고 생각한다? 극값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극대 극소값을 갖고 찾는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없잖아.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잖아. 그럼 한 번 뚫고 지나가면 다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옵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실근은 오직 몇 개만 존재해? 실근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실근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두 극값의 부호가 같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요것만. 그래서 실근의 개수,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두 번째, 우리 뭐라고 그랬죠?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인데, 부등식의 증명은 보통 어떤 꼴로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fx와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더 큰 거를 증명하라, 또는 요거의 구간을 찾아라,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우변에 있는 gx를 어떻게 하자?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fx-gx라는 이 자체도 함수끼리의 덧셈 뺄셈 뭐야? 새로운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요놈도.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요 놈이 뭐가 되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구간에 관한 문제라면 그 구간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이게 실수 전체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실수 전체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 구간 또는 실수 전체에서 누가 최소 값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 구간 또는 이 함수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증명에 관한 문제는 3차에선 잘 안 나와요. 4차 방정식에서 주로 많이 다루기는 해. 왜냐면 4차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는 4차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차에서는 언젠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거든. 따라서 3차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게 되고? 구간 문제가 나오게 되고, 실수 전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오게 돼? 4차에서 주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막상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우리 바로 앞에서 뭐 배웠냐면, 예를 들어 요게 3차고 요게 2차면 뺀 결과는 몇 차 함수겠어요? 3차 함수죠? 그때 3차 함수 구간에서의 최소값 바로 앞 단에서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그놈이 뭐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거나 어떤 상수값을 찾거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는 요 정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한 건 4차야. 자, 근데 잘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왜냐면 4차는 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4차는 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3차 있습니다. 자, 이제 4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되죠? 자, 4차 함수는요. 쓰자. 4차 방정식이겠지? 근에 대한 얘기니까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자, 일단 우리 실근의 개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먼저 보고 좀 이야기할까? 최고 차이 횟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두 개의 극소값 중에 요 놈이 더 작고 요 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때 4차 방정식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많이 주어지냐면 fx는 k 이렇게 상수꼴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수꼴로 주어져서 이 0인 경우하고 k인 경우의 차이는 뭐죠? 0이 되면 뭐를 찾는 거라고? y가 0일 때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이 상수가 k 있으면 우린 뭐를 찾으면 돼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놈의 교점을 찾겠다라는 이런 얘기라고. 선생님, 문제에선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많이 봤죠? 0으로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좌변이 어떤 꼴인 거야? 좌변이 이런 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좌변에 있는 상수를 이항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얘와 얘의 교점이라고 그랬는데 y는 k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면 y는 k라는 이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존재해, k가.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네. 교점이 없으니까 이때는 실근이 몇 개야? 0개겠지. 그럼 요 범위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극소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야. 두 개의 극소값 중에 더 작은 극소. 더 작은 극소.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F알파, 여기를 F베타, 여기를 F감마 이렇게 놓으면요. 0개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K 자체가 F감마보다도 어떤 경우? 작은 경우가 0개가 될 거야. K 값이 조금씩 커져서 어떻게? 이 극소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경우 여기에 K가 있습니다. 그때는 몇 개가 돼요? 1개가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겠어? K가 뭐하고 똑같을 때? F 감마하고 똑같을 때. 똑같을 때. 이해돼요? 그 다음 이 F 감마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 F 알파까지는 가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존재할 때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2개. 교점이 2개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K는 뭐란 얘기야? F 감마보다는 크고 F 알파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2개가 되겠죠. 또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는 F 알파하고 이렇게 접해요. 그럼 이때 몇 개가 돼요? 3개. 이때 3개는 언제가 3개가 됩니까? K가 누구하고 똑같을 때? F 감마하고 똑같을 때. F 알파. F 알파하고 똑같을 때. 자, 좀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는데 이 극대까지는 안 가고 이 중간에 있을 때 교점 몇 개야? 4개. 이때는 근이 4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때 교점이 4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2개의 극소 중에 큰 극소. F 알파보다는 K가 크면서 뭐보다는 작아야 돼? 극대보다는 작아야 돼. 아우 힘들다. 자, 그러다 더 올라가서 이제는 어디에 접하게 되면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F 베타에 접하게 되면 이때는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다시 줄어듭니다. 3개로 줄어들죠? 3개로 줄을 때는 K가 뭐하고 똑같을 때? F 베타하고 똑같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변하면서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 다시 줄어들기도 하죠. 그러면 3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 이 경우도 있다고. 3개는 여기에 접할 때도 있지만 언제도 있어요? 여기에 접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만 찾고 하나 안 찾아서 틀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먹어. 그럼 교점 이때는 몇 개? 2개. 이때 2개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언제겠어? K가 누구보다? 극대보다 더 뭐 할 때? 클 때. 그리고 더 줄어들진 않겠죠. 이제는 계속 2개일 겁니다. 그래서 2개인 경우도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겠지.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래프 자체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은요 4차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 실수 전체에서.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뭐일 때?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겠어? 이 경우잖아, 이 경우. 즉, 극소보다도 더 어디에 있을 때? 아래에 있으면 fx 전체가 k보다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위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조건이겠어? 그러면 요 조건.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는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겠지만 근본은 어디서? 그래프에서부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아니다. 내가 대충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개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우리 책에 뭐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없을 거야. 예. 그럴 거기 때문에 요거 우리 또 그러면 문제들 보면서 쭉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불을 끄고 문제들 보고 오늘 그래도 이게 벌써 또 한 단원이에요. 선생님이 한 단원 개념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선생님은 어떤 단원의 내용을 막 필요 없는 내용까지 막 설명 안 해요. 그냥 압축해서 그 필요한 내용만 쫙 하니까 좀 그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다 해결돼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 추가적인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근본은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했어 설명 앞뒤 거. 네, 맞죠. 자, 한번 봅시다. 자, 470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2번. 1번은 3차고 2번은 4차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차입니다. 자, 3차는 뭐 판단하자? 그 값의
부호 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자,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고요. 미분부터 먼저 할게요. 왜? 극값 찾으려고 3x 제곱 플러스 6x고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질 테니까 x가 얼마일 때니? 0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네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다 알아.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일 거고요. 0일 때가 극소일 거야. 그럼 다 알고는 있어. 근데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와 얘의 뭐를 보자? 곱을 보자. F0과 누구? 0이 왜 이렇게 소심하냐? F0과 F-의 곱을 보자. 그래서 얘가 음수라면 실근이 몇 개? 3개. 맞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되고요? 중근.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개의 실근.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럼 바로 계산합니다. F0은 여기서 구해야 되죠? 0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 빼기 1이네요. 얼마냐? 3이니? 네.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돼요? 음수.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4차입니다. 4차 방정식 두 번째는 옆으로 좀 갈게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요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0이니까 누구? x축과의 교점 0하고의 크기를 비교해도 되는 거야? 네. 그래프를 그리자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자. 미분할게요. f'x는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요 놈이 0이 되는 x값은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하고 어디? 0하고 1에서 극값을 갖네요. 네. 0하고 1에서 극값을 갖네요. 말이 안 되죠? 왜? 4차는 극값을 갖는 형태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갖거나, 그럼 극값이 그때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극값이 하나만 나오거나. 3차는 2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4차는 3개가 나오거나 1개만 나오거나,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봐봐. x제곱이잖아요. x제곱에서 0이 나오잖아. 여기서 무슨 근이란 얘기야? 중근이란 얘기잖아요. 4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0과 1에서 중근을 갖는데요. x축입니다.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어떻게? 꿈틀. 이렇게 생겨먹은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라고. 이거 4차 아니잖아 지금. 우리 3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못 얘기했어. 그러니까 4차는 두 개의 극값이 나올 수 없는 건 맞아. 맞는데 우린 지금 얘 몇 차 구하고 있는 거야? 3차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요 3차가 0하고 1에서인데 0에서 중근이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F'X 그래프라고. 네,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래 최초에 주어진 4차 함수 그래프 확인하면 어떻게 돼? 여기 감소. 네.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고? 0.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감소. 그리고 여기서 뭐? 감소고요. 여기에서 무슨 값? 극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네. 이해됩니까 그래프?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요 방정식을 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x축이 여기 있느냐? 여기서 접하느냐? 여기서 접하느냐? 나머지는 다 똑같겠네. 위치에 따라서. 네. 즉 뭐를 판단하자?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야.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x축의 위치가 어딘지가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극소는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주어진 함수식에 1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여기에 극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축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디에? 위쪽에 존재할 테니까 실근 몇 개? 2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몇 개인 거예요? 여전히 2개인 겁니다. 실근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4차가 조금 더 복잡하지? 네. 3차는 극값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4차는 그래프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 강조했지? 자, 조금 더 보자. 471번 별표. 아, 별표인데 역시 빈출이라고 돼 있네. 오, 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3차 방정식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요번에 0이 아니라 누구? k가 네. 서로 다른 세실을 가지래. 그럼 어떡하라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k가 여기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누구와 누구 사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정식 자체를 우리는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바꿔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은 3차는 그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는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 되는 x값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극값 찾아볼게요. f-1 곱하기 f1 요게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이걸로 풀 수 있다고. 근데 k를 이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극대값 얼마인지 찾고 극소값 얼마인지 찾아서 k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실 계산량은 비슷하긴 해.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비슷한 문제를 갖고 이땐 이렇게 풀고 저땐 저렇게 풀고 물론 다양하게 내가 다 할 줄 알면 좋지만 문제마다 그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면 비슷한 문제는 그냥 비슷한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바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 1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 5, 4 마이너스 k. 요 놈은 0 마이너스 K. 0 마이너스 k니까 그냥 k니?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이거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k 보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4보다 저거 마이너스 K. 이거 마이너스 k네? 아이, 옌병. 그럼 내가 하는 질문이 성립하지가 않네.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요 놈을 k-4 곱하기 k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네.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버리면 되니까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이렇게 k 보면 어떻게 돼요? 근 작다. k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0보다 뭘 하시나? 요거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다면 네. k 범위 단순히 방정식처럼 4하고 0 찾아서 요 방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k 최고차계수가 2차가 부호가 뭐니? 음수기 때문에 요런 개념이라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니? k가 0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만 너무 요 부등호 방향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계 구조를 보고 실수하지 마세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재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정수의 개수는 그럼 3개니? 이렇게 해서 스텝 1에서는 이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자, 472번 이건 째려보기만 할게요. 3차입니다. 중근과 다른 한근이래. 민결아,
그러면 472번은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갖는 데거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이때는?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면? 어떻게 찾죠? 그래프를 저 뻥튀기만 먹지 말고 시키야. 민섭이 어떻게 해야 돼?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면?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 뭐하냐고. 설명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썸다. 똑같은 강냉이라도 준환이는 알 거야. 중근과 다른 한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극대 극소 곱하기 그래 0이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중근을 가지려면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0이라고. 그래서 곱하면 이건 뭐야?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그래서 범위가 아니라 K의 값이라고 나오잖아요. 등호니까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풀이까지는 안 합니다. 473번. 473번. 이것도 선생님이 풀이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건 많이 나오는 문제. 별표는 해놔. 별표는 해놓고, 자, 곡선 3차 주어졌습니다.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지. 그럼 마찬가지로 연립한 다음에 이항에서 3차 방정식꼴로 만들면 똑같은 문제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4차 방정식 갖고도 한번 얘기해 볼까? 474번이네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래.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여기. 누구와 누구 사이? 극대와 극소의 사이. 그래서 4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상수를 이항하라고 그랬죠? 상수를 이항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래서 어떤 방정식?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은 마이너스 a 해놓고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어디? 극소와 극대의 사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 그럼 극값 찾기 위해서 요 놈 편의상 fx라고 하고요. 미분합니다.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얘가 0이 되는 값이에요. 아우 옌병. x의 x제곱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 우리 극점의 위치인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요. 극값들 다 찾아봐야 됩니다. 자, f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찾아보자. 어디서 찾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나요? 네. 마이너스 13이네요. 15. 산수 더럽게 못하네. 0 집어넣으면 어우 쉽다.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네. 자,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48 마이너스 48에 32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존재하겠어? 마이너스 15와 0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그럼 a의 범위는 다시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걸 합을 다 구하라고? 어디 잘못됐나 혹시? 자, 계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계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이거 틀렸나? 마이너스 15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3이네? 어우 이 연병 3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13이니? 뭐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네, 혹시 얘가 틀렸나? 플러스 4예요. 3 플러스 왜? 3 플러스 3. 이 연병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럼 좀 줄어든다 그죠? 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그럼 1, 2, 3, 4 더하니까 10이겠네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산수는 너희들이 나보다 잘하니까.
자, 부등식에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475번. 자, 3차입니다. 3차가 부등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뭐가 준다고 그랬어? 구간, 범위가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4차 문제는 주로 실수 전체에서 문제가 나오고 3차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자? x세제곱 요 놈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무슨 값이? 최소값이 뭐이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일 거고.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소값은 뭐 판단하면 돼? 극소 또는 끝값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최대최소 3차에서 최대최소 구간 갖고 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단원 것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된다고. 똥꼬들아. 네, 공부 좀 하라고. 민결아, 너 집에 가면 뭐해? 피곤해서 자? 치킨 먹어요. 집에 매일 집이 닭집이죠 혹시? 공부하세요. 자, 우리 어차피 보이니까 끝값부터 얘기합시다. 끝값은 누구예요? 0일 때의 값. F0 얼마예요? 16. 자, 극값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0 되는 x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뭐만 찾을 거야? F2만 찾을까요? F2 얼마요? 와.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6이면요. 0인가요? 0이네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0.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맞니? 예. 그러면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최소값이 0이니까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4차 좀 해볼까? 나왔네요. 자, 476번. 자, 요거까지만 하자. 네, 여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딱 4차. 짐작하니까 4차일 거다는 얘기야, 그죠? 보니까 4차네요. 4차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4차는 어떻게 푼다 그래서 뭘 찾으면? 그거요. 극소. 그죠? 극소. 극소가 어떻게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물론 이항하면 마이너스 k고 이 상태로 놓으면 뭐가 되고 0보다 크고. 만약에 아니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요 놈을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네.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풀면 요때는 뭐가? 요 놈의 누가? 극소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 구해줘도 되죠? 네,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요 놈의 극소니까 뭐? 미분! 맞습니다. F 12x 세제곱 이게 외주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값이니까요. x는 어디랑 어디 나오니? 0, 1,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맞죠?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4차니까요. 왜? 4차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겠네요. 당연히. 네. 저 마이너스 10의 x 제곱 아니에요? 와. x는 0과 1이네요. 그러면 0에서 중근 이제 우리 바로 가자. 0에서 중근이면 4차 함수 그래프는 0에서 어떻게? 꿈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얼마고? 0. 여기가 1.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극소는 어디서 극소를 갖는다?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자, 그럼 1 집어넣어 볼까요? 이걸 F1이라고 합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이 뭐보다?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놓고 K를 우변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판단해서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데 내가 문제를
그럼 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속도가 속도 문제 빼고요. 유형 1, 2에 관련된 것만 다 풀어오면 돼요. 1, 2. 얼마 안 됩니다. 스텝 1의 유형 1, 2, 스텝 2의 유형 1, 2.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못생긴 거 그거 써야 돼. 조립제법.